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서류가 부족하다며 몇 번씩 주민센터를 오가던 기억,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아예 포기한 적, 나는 분명 자격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은 지원금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 젊은 공무원들 앞에서 뭔가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당되나 안 되나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랍니다. 저는 구청 복지과에서 10년 넘게 어르신들을 상담해 온 사회복지사 이현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몇 번씩 동사무소에 오셔서 나도 그 돈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던 모습, 60대 초반 아저씨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나? 하며 아쉬워하시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좋은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거나 알아도 신청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알리고 신청받는 방식이었죠. 마치 보물을 숨겨놓고 찾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하는 것 같았달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알아보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증명서까지.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죠. 그래서 에이, 그냥 말자 하고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같은 50대 이상 분들은 인터넷으로 뭔가를 신청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으로 뚝딱뚝딱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접 가자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지원금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복지 대혁명의 소식이에요. 혹시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들을 제가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정보는 정말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분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댓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복지 신청하다가 가장 황당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세요. 서류 하나 때문에 5번 갔다 왔어요. 이런 경험담들 정말 궁금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도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복지 신청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요? 그건 바로 정부가 우리 개개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정부는 그 사실을 모르죠. 여러분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찾아서 신청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내가 직접 서류 준비하고 내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거죠.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직접 음식점을 찾아가서 밥 주세요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알아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좋은 식당에서 손님이 오시면 어떤 음식이 필요하실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복잡한 신청 절차에 시달리거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분은 이런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아직 완전히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첫걸음이 이미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댓글에 복지 정책 기대해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따뜻한 마음 표시도 눌러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만 보시면 내 삶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변화가 있겠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청주의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도 관공서를 몇 번씩 오가며 서류를 챙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심지어 치매나 지병이 있으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까지 계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다시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도 이런 걸 하기 힘든데 나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80대 할머니셨는데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병원 영수증을 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영수증이 뭐예요? 그냥 병원에서 돈 냈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싶었어요. 더 가슴 아픈 경우도 있었어요. 60대 초반 아저씨 한 분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셨는데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컴퓨터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바쁘고 하시면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개인적인 불편함으로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혜택을 놓친 분들이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단지 신청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걸 왜 사람들이 안 받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정부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국민 자격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만드느냐. 앞으로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미 정부 차원에서 제도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신호였던 거죠. 실제로 관련 부처에서는 벌써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시범사업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정부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나이,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가족 구성까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런 곳들에 우리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정보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누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즉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고
병원비 지출이 갑자기 많이 늘면 자동으로 의료비 지원이 나가고 갑작스럽게 실직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긴급 생계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 체계로 넘어가는 순간 복지 사각지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 경기도에 사시는 정 씨 어르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갑자기 큰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나왔는데 정 어르신은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포착한 거예요. 이분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곧바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서 안내했고 결국 정 어르신은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김 씨 할머니는 독거노인이신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몇 달째 밀렸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이분에게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금을 깜빡하고 계셨던 거예요. 덕분에 생계비 지원도 받고 치매 관리 서비스도 연결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도움이 필요하냐? 는 질문에 본인이 네라고 답해야만 가능했거든요. 즉 여전히 신청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번 제도 개편은 그마저도 없애자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파악하면 곧바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방식. 바로 이것이 복지 자동 지급 시스템이에요. 그럼 어떤 지원부터 바뀔까요? 제가 정부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장 먼저 자동 지급이 예상되는 제도들이 있어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없이 바로 계좌로 지급되는 거죠. 현재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70% 정도인데 자동 지급이 되면 90%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요.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장애 등록 여부로 자동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한부모 가족 지원금도 그래요. 가족관계가 변동되면 정부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지급이 가능한 거죠. 의료비 지원은 특히 기대가 크네요. 건강보험 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나가면 자동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긴급생계비는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떨어지면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고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빠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에는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제도들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40만 원이고 의료비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생계비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62만 원, 4명 가족이면 월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이 월 최대 3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은 좀 더 적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40만 원에 주거급여 30만 원, 의료비로 월 25만 원만 합쳐도 매달 95만 원 이상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어르신은 이런 계산을 해보시고는 그럼 연금하고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주소 변경이나 가족관계 변동, 소득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두셔야 해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계좌 등록이에요. 복지로나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동 지급이 되려면 받을 계좌가 있어야 하잖아요. 세 번째는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는 거예요. 자동 지급 제도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보조금24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기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등록비를 내라거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은 100% 사기예요. 정부 지원금에는 절대 수수료나 등록비가 없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자동지급 서비스 등록해드린다면서 몇만 원씩 받아가는 사기꾼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몰라서 포기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정부가 알아서 지원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복지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이에요. 서류 준비하느라 몇 번씩 관공서에 가고 인터넷 신청 때문에 자식들한테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분명히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걸 볼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몰라서 못 받았다. 신청이 복잡해서 포기했다. 이런 억울한 말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을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오는 거니까요. 마치 좋은 자식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죠.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가 많이 나왔네요. 의료비 지원해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일단 마음의 부담부터 크게 줄어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 하고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못 받았던 지원금들을 자동으로 받게 되면 한 달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의료비 지원까지 합치면 월 10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무엇보다 존중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구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젊은 공무원들 앞에서 저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볼 때 그런 느낌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도움이 필요하시겠네요. 지원해드릴게요 하는 거니까 정말 다른 기분일 거예요. 다만 아직 제도는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겠어요. 빠르면 1, 2년 안에 시범 운영이 시작되겠지만 법적 절차와 예산 확보가 필요해요. 이런 큰 변화를 하려면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야 하고 예산도 마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계좌 등록도 해두시고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놓치지 말고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언론에서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도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대가로 정부가 우리를 더 잘 돌봐주려고 하는 거죠.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 노년층은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 발전에 기여했잖아요.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조심하셔야 해요. 자동지급 서비스 신청해드린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은 무료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좋은 제도지만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차근차근 기다리시면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들부터 잘 챙기시는 게 현명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이웃이나 친구 중에도 복지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미리 준비해두라고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 어려우실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떠세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저도 이런 변화가 빨리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훨씬 편해지실 텐데 말이죠.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이런 제도 정말 기대된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어르신에게는 평생의 희소식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